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딱히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뭐 제가 이 머무르다 방송에서는 좀 왕왕 얘기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말이 적은 사람이고 그리고 애초에 막 많은 말을 떠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을 때 뭔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물어보고 스몰 토크를 이어나간다. 제가 그 사람을 진짜 애지간히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진짜 그 사람한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서야 저는 진짜 말이 없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을 안 하나 했는데 좀 보다 보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치? 나 이제 여러 번 본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재미가 없나? 기분이 안 좋은가? 씨, 내가 오디오를 채워야 되나? 하면서 약간 진행을 하려 그러거든? 근데 저 이제 좀 친해지고 익숙해지면은 다들 알지요. 그냥 평범한 상태구나. 오히려 기분 좋아 있을 때도 있어. 말 없는 사람으로서 100번 공감. 아 근데 그래요? 저 외관이 좀 톡식해 보이나요? 좀 표독스러워 보이나요? 예전에 비해서 인상 제법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가? 그럼 아쉬운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 동등한 발언권이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어떤 수평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냥 그 공기 자체가 웃겨야 돼.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이 사람이 입실룩거리는 것만 봐도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세로 웃긴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와인 파티 하면서 좀 많이 느꼈었거든. 분명히 비슷한 수위의 드립을 쳤거든? 근데 내가 말할 때는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숙연함이 지나고 나서 나를 원망을 해. 갑분싸 모임? 하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떠들 때는 그냥 빵 터지는 거야. 이거 제가 이제 유아람 채널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야, 내 결혼 생활처럼 쫑이 나버렸구만 이러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섭섭하더라고. 아니 왜 내가 이거 그 드립으로 친 게 뭐 어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옆에서 저희 방 보다 보면 그 알고 있는 김채찍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아람이 2번만 더 결혼하면은 김채찍 시니어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니까 김채찍 왈. 그 사이에 우리 아빠는 놀아? 와 진짜 그 병 느꼈어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그 욕심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웃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죠. 생긴 거랑 다르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망가질 준비는 되어 있거든. 이제 잘 망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는 사람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저는 저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려놨는데 이제 결과물이 저러니까 이제 또 시무룩해지는 거지. 아 이제 김채찍은 저 뉘앙스의 얘기를 다크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런가? 방장은 본인 일이고 김채찍은 자기 아버지 일인 거에서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가? 아직도 내가 배움이 너무 부족한 건가? 아니야. 근데 똑같은 드립을 쳤어도 어떤 순간에서는 저게 웃겼을 거야. 나 방송에서 저 드립 칠 때는 사람들 그래도 좀 깔깔이 되잖아. 이게 오프라인이라서 사람들이 더 조금 그 받아치거나 드립치기 어려워하는 건가? 방송이니까 이제 킥킥킥 치는데 이제 얼굴 맞대고 있으면 좀 힘들어하는 건가? 아직 잘 모르겠어. 수련이 좀 더 필요해. 근데 뭐 아무튼 근데 뭐 솔직히 어느 정도 그 알기는 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리를 있을 때 내가 웃기는 순간은 보통 내가 그 김씨롤을 맡을 때야. 1박 2일 김씨롤. 이제 뭐 잔잔하다가 거드는 게 웃기거나 거드는 게 이제 얼척이 없거나 어이없는 소리를 진지한 표정으로 하거나 캐릭터에 안 맞게 급발진하거나 맞아. 그리고 노잼이라서 유잼인 캐릭터가 되거나. 그런데 나는 이제 내가 완전 리드하는 개그맨이 되고 싶은 거지. 저는 1인자 롤을 안 좋아한다고 막 왕왕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야. 난 개그에 있어서만큼은 1인자가 되고 싶어. 아 김채찍은 이수근이라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제가 메인으로 끌고 가는 개그에서 좀 약한 편이고, 그러니까 메인으로 끌고 간다 정확히는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에서 내가 이제 웃기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 아무래도 이제 사람 자체가 좀 코지하고 다크하고 빈티지하고 조금 시리어스하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기세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개그를 칠 때도 야 그런데 말이야 그렇다? 약간 요 정도의 톤이거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진짜 공기 자체가 웃긴 사람들은 내가 흉내도 잘 못 내겠어. 자학개그를 유독 못 받는 특성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근가?
근데 내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 얘기를 꺼냈던 게 그거잖아. 그래서 토크쇼 재미있게 할 자신 있나요? 나는 그래. 왜냐면 이게 제가 원맨 쇼를 펼칠 수 있는 판이 깔리면 좀 제가 캐릭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딱 저는 앞에 단상 위로 올라가면은 전형적인 스탠드업 코미디 감성이 돼버려요. 염세적이기도 하고 뭐 자학도 하고 삐딱하기도 한데, 그리고 심지어 기본적인 텐션도 낮은데 이제 툭툭 던지는 게 얼척이 없어서 웃기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거야. 이게 이렇게 수평적인 모임에서는 나의 과거사를 가지고 자학 개그를 하면은 옆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웃기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앞에서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그런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떠들다가 관객이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뭐 잘 안 됐어. 그러면은 그렇게 됐구만요. 내 결혼 생활처럼 쫑이 났군. 이러면은 거기선 이제 웃긴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머무르다라는 방송 자체는 조금 수평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는 없지 않다 보니까. 근데 애초에 내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드립을 칠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웃는 것도 다 같은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물음표 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 자체가 좀 그래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숙달이 되어 온 것도 있기는 해요. 원맨쇼랑 어떤 패널 롤이랑 진짜 많이 다르더라. 원맨쇼는 자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완성도가 있으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자기 색깔이지. 근데 패널 롤은 개인기예요. 그렇지. 이게 나한테 모든 시선이 집중됐을 때 그 공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랑 다 같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딱 치고 나가가지고 한 번에 휘어잡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 그래, 요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디션에서 잘하는 가수랑 자기의 앨범을 잘 내는 가수랑 다른 것 같은 거지. 좀 더 직관적으로 하자면은 자기 콘서트를 잘하는 사람이랑 다른 거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쇼미더머니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이제 쇼미더머니를 삐딱한 식구에서 다뤘다 보니까 약간 언급 금지가 좀 해금이 된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저기 딱 쇼미더머니를 봤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량 좋은 사람들, 발성 좋은 사람들, 캐릭터 확실한 사람들. 딱 몇 초만 보더라도 오! 하고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뭐 진짜 대표적으로 BY가 있었고, 그치, 댐핑 좋은 양반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캐릭터가 명확한 사람. 나는 솔직히 그 BY는 그래도 이제 자기 레벨이 있다 치는데, 나는 오디션에서 잘하는 가수 내지는 또 오디션에서 본인의 기량 이상으로 정말 많이 주목받았던 사람 중에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난 정상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사람 뭐 음악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딱 나오면은 뭐 요즘 아무리 이제 그 늙어가지고 힘이 떨어졌다고 한들 일단 성량 좋고 기본적으로 댐핑감 좋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그 테이저건 때도 그렇고 아주 정박으로 랩을 하면서 사람 자체도 약간 단순 무식하지만 담백한 그런 캐릭터가 분명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올 때마다 일단 한번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말아먹거나 아니면은 크게 임팩트가 없었지만 자기 앨범 내거나 자기 콘서트 그거를 하는 거 있어가지고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 뭐 B타입 또는 이제 아예 이런 프로그램에 맞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뭐 오케이션, 비프리. 사실 뭐 P타입은 젊었을 때는 라이브 되게 잘했는데 뭐 나이 먹고 나서는 좀 많이 힘이 빠졌지.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다 잘하는데 저기에서는 누가 불닭 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두쫑쿠 내고 있고, 어디서는 이제 아이스크림 내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평양냉면 하려니까 눈에 띄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그런 뭐 평양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그 자기 가게로 가면은 야, 기가 막힌 거지. 맞아, 흑백요리사에서도 한식 하던 분들 진짜 대거 탈락했잖아요. 왜냐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그 무난하니까. 근데 사실 그 한식으로 나오신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치, 혼자 누룽지밥 만드는 사람들. 근데 제가 딱 전형적인 그런 솔로 아티스트 느낌입니다. 에드워드 리가 나폴리 마피아보다 주목을 더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나? 그거는 또 다른 결이긴 하지. 왜냐면은 심사위원에게 얼마나 어필이 됐느냐와 시청자에게 얼마나 어필이 됐느냐는 아예 또 다른 얘기라서. 그게 음식이라 그래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설명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심사위원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의 평과 그 대중의 열광이 이제 다른 이유죠. 예능은 마피아가 많이 찍죠. 그거는 이제
에드워드 리가 한국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고. 그래, 이렇게 비유가 됐으니까 좀 얘기하기 편하겠다. 저는 지금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주목받을 자신은 없어요. 물론 이게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도 내가 술자리에서 웃긴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최강록의 조림처럼 딱 내 거 하나 싹 떠다가 내놓는 가게는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 방증이 지금 이 머무르다고 유아람 채널이죠. 나는 정말 90분 동안 가장 재밌는 사람이 될 자신이 있어. 이거는 어떤 포맷이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판만 깔아주면 돼. 그게 내가 이제 상담을 하든 내가 혼자 토크쇼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에세이 모임이 됐든 피드백 뭐 합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는 그 9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동안은 내가 이 사람들이 적어도 나한테서 눈과 귀를 떼놓지 못하게 만들 자신은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망장은 술자리에서 웃긴 사람이 되기보단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술 마실 때도 독대를 더 좋아해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완전 메인이 되는 자리들. 왜냐면 그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은신을 켜버리는데 1대1일 때는 저의 그런 바이브에 그 상대를 빨아들일 수 있어. 난 그 자신이 있어. 90분 동안 가장 재밌는 사람이 된다는 조건으로 평소에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페널티를 가진. 맞지. 그치, 맞아요. 저는 주도권을 잡으면 정말 강합니다. 근데 주도권을 뺏기면 되게 무력해요. 안 웃기려고 할 때가 제일 웃김. 탑신병자형 이야기꾼 렉시오 쏟을 때나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웃기려고 안 할 때는 제일 재밌는 순간은 약간 그건 것 같아. 맞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나를 어필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좀 웃기다? 그러니까 뭐랄까 암 걸려서 웃겨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머리를 비롯해서 좀 다방면에서 지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꺼벙하게 굴고 있는 걸 사람들이 좀 귀엽게 봐주더라. 이 대가리 꽃밭에 일머리 없고 그냥 이제 헤헤 뭐 하면 돼요? 제가 뭐 도와줘야 되나요?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됨? 오케이? 약간 요런 뉘앙스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열받아 하기도 하고 또 좀 짜증나 하면서도 이게 제가 약간 유해한 이미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가? 그거를 좀 예쁘게 봐주더라고. 아유 하면서도 이제 챙길 거 다 챙겨주고. 그래서 나서서 뭐 하려고 할 때 내가 말림 그때가 제일 미워함. 아니 뭐 애기냐고. 애기들 뭐 하려고 나서다가 이제 그 레고 삼키고 막 그러는 거냐고. 근데 요것도 좀 나는 기분 좋기는 해.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제법 예쁘게 봐주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좀 앞에서 좀 잡설이 길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번에 이제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제 스스로 이제 좀 많이 부딪히고 있는 고민거리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할 줄 아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됐나? 이게 나를 좀 많이 불쾌하게 만들었어. 나는 이제 내가 할 줄 아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됐나? 라는 저 감정이 20대 한 중반부터 저를 계속 두드리던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채널에서 인터뷰하고 다닐 때 분명히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인터뷰하고 기사 쓰고 이런 거 늘상 오래 해왔으니까 이제는 좀 그냥 내가 재밌는 거 하자 라고 해서 게임 편집을 시작했는데 막상 내가 게임 편집하는 거는 그렇게 임팩트가 별로 없고 내가 봐도 좀 기술이 딸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인터뷰를 하니까 또 잘 되네? 그래서 했어. 처음엔 너무 재밌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뷰 말고는 그러면 나는 재능이 없는 건가? 왜 나는 이제 결국에 달라진 거 없이 기자 같은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나마 그때 저한테 조금 자극이 됐었던 게 초반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스타크래프트 쪽에서 쇼츠로 진짜 잘 나갔어요. 스타크래프트 쪽에서 쇼츠 거의 제일 먼저 뚫은 게 접니다. 그걸로 제가 이제 쭉튜브 10만 보냈지. 근데 그거 할 때 내가 이런 좀 캐치한 거를 잡아내는 센스는 좀 있구나. 맞아요. 오만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요것밖에 못하나? 좀 불만이 있었지. 그러다가 되게 우연한 기회로 혼자서 떠드는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거 한 1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나 여기서 더 크진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것저것 트라이를 많이 했죠.
영상 촬영팀도 트라이를 해봤고 사실 이 채널의 전신이었던 잡다람을 파보기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스코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근데 다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냥 이렇게 떠드는 것밖에 못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 말에 진짜 비교할 그 시기가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나갔어요. 수익적으로. 근데 그때가 저한테는 매너리즘에 제일 빠져있던 시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거든. 지금도 좀 비슷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열심히 펼쳐놨던 것들을 회수하면서 뭐 음반도 만들고 있고 뭐 영상도 만들고 있고 뭐 에세이 모임도 하고 있고 공간 운영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리뷰 채널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직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화가 올라오는 거야. 내 자신에 대한 화가.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건가?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개그 욕심과도 비슷합니다. 그래,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예능인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진짜 한마디로 화나게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 하던 거나 하지. 이거 듣고 화 안 나는 이 엔터테이너는 없어요. 그치. 아, 개구리인데 왜 스타일 바꿈? 원래 하던 거 잘하고 있었는데 왜 저거 하고 있음? 이게 화나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1번. 아니 하던 거 잘하면서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술사 김준표 씨가 있죠. 아니 하던 거 하면서 하던 거 나 여전히 지금 마술 그 콘서트 매진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그 마술사 진짜 전국적으로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게 2번으로 이어집니다. 하던 거 하면 안 보잖아. 김준표 씨가 마술쇼 계속 잘하고 있는 거랑 별개로 유튜브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뭐 그런 커뮤니티 읽기를 하게 된 거였지. 그런데 이제 딱 그거 보면서 야 이제 마술 안 하냐? 아유 뭐 별거 없구만. 꼴 보기 싫어서 이제 그 채널 안 보기 누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주필 씨 입장에서 섭섭한 거지. 아니 본업은 본업대로 충실히 하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이제 한 게 그 당신들한테 잘 알려졌을 뿐인데 왜 나보고 뭐라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마술한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보통 저만 하는 사람은 평소에 안 보는 사람입니다. 맞아. 예전에 서유리 씨가 그랬던 적이 있죠. 아니 서유리 씨 성우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왜 그런 괴악한 버튜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유리 씨가 그때 얘기했죠. 니들이 나를 안 봐주니까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박명수의 명언과도 일맥상통하죠. 이제 유재석이 옆에서 이제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니까 박명수 옆에서 안 사랑해줬으니까 폐지하는 거예요 이래잖아. 좀 비슷한 느낌이지.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항상. 근데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랑 오늘이 똑같을 때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삶을 영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직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절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 똑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막 저기 3대째 그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 하시는 그런 장인들 대단한 거거든요. 또 매일같이 쳇바퀴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영위하는 회사원들 저는 진심으로 리스펙트합니다. 맞아요. 유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저는 좀 더 욕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향상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내가 할 말인가 싶어. 저는 이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송충이니까 솔림 먹고 살고 그냥 뭐 번데기 만들고 날개 틔우고 그러다가 떨어져 죽고 그냥 그런 게 이제 사실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향상심이라는 거는 다르게 말해서 현재의 본인에게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직군에서는 만족이란 단어를 굉장히 위험하게 얘기하죠. 위플래시에서 나오죠. 이제 플래처 교수가 제일 해로운 단어 2개가 굿 잡이다.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나는 그게 참 힘들더라. 나는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딱 스포츠 선수 마인드이신 것 같음. 맞아요. 항상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싫지는 않아. 내가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하고 싶어. 글쎄요. 이거를 결핍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떤 건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아. 맞아.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어제와 똑같이 살라고 할 때 정말 최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의욕과 완성도에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후자예요.
이제 그냥 단순 반복을 시켰을 때 매번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거기서 점점 노련미만 그 완숙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어떤 현장에 있는 막 10년차, 15년차 베테랑들이 약간 그런 과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어제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니면 이제 또 뉴비가 와서 봤을 땐 너무 노련한 거야. 그런데 같은 일을 계속 시키면은 노련미가 딱히 늘어나지는 않고 요령만 늘고, 그리고 점점 이제 막 군대로 치면 똥별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제가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향상심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게 저희 생존 방식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제 뭐 선수들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지만 성장 자체가 성장 동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우물 깊게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있는 간극은 단순하게 마음을 바꿔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로 퉁치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장비 파밍 왜 하는 거예요? 센 몬스터 잡으려고. 센 몬스터 잡으면 뭐예요? 맞아, 반복 작업하다 보면은 점점 효율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자체를 못 견디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맞아, 사실 저게 그런 장인 마인드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뭐 음식 내야지. 음식 내면 뭐예요? 뭐 돈을 벌겠지. 돈을 벌어서 뭐예요? 뭐 이제 뭐 장비 좀 갈고 더 좋은 음식을 내겠지. 더 좋은 음식을 내면 뭐예요? 뭐 음식 내야지. 야, 이 사이클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게 부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그냥 하는 거지 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대단한 갬블러들이 파산하고 저기 길바닥 전전하는 이유,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였나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40억 벌었었는데 그거 다 날리고 지금 이러고 있다. 40억에서 그 청산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럴 수 있었으면 40억을 못 벌었지. 나는 저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 저렇게 승부수를 던지면서 그렇게 도전정신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몸을 던져서 성과를 내놓고 거기서 만족하고 끊어내는 사람들이 진짜 초인적인 어떤 절제력이 있는 거야. 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리고 저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40억 없어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거든. 맞아, 이래서 주식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잘 벌어놓고서 그거 사업하다 꼬라박고 망하는 거 다 그래서고. 맞아, 멈추는 사람이 진짜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내 끝도 과연 저렇게 파멸일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대가리 박는 사람 치고는 리스크를 덜 감수하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빚을 내서 하진 않거든요. 그냥 올인을 할 뿐입니다. 제가 이상할 정도로 빚 내는 거에 좀 거부감이 좀 심해요. 이게 사실 대출 받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야. 사업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여윳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자금을 끌고 와서 그 일을 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래서 빚도 자산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딱 영원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저 신용카드 안 써요. 저 체크카드만 씁니다. 코스트코 때문에 현대카드 하나 있어. 근데 그것도 나는 안 써. 대출 없인 확장이 안 됨, 사업은 확장 능력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못 컸나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내가 뭐 대출을 받는다고 대출이 나올 사람인가 싶기는 한데, 근데 그래서 저는 맨땅에 헤딩 자주 한 사람 치고 그래도 사업하면서 빚 한 번 져본 적 없기는 해요.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빼면은. 씨발 그때 그 신용등급 내려간 거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네. 근데 이렇게 하는 되게 큰 이유는 맨땅에서부터 맨주먹에서부터 하면은 다시 잘할 자신이 있어. 지금만큼 잘 되는 건 아니더라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정 안 되면 다시 이제 그 대가리 받고 기자라도 하러 돌아가겠지.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렇다.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지. 과연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